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뜸했던 이제 절약 이야기로 돌아와 봤는데요. 이 삶을 망치는 어떤 소비 습관, 그리고 자산을 모으지 못하게 만드는 소비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심리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부를 축적하는 방식은 뻔하죠. 많이 벌고 적게 쓰는 거. 당연히 많이 버는 게 힘들다고 하면은 적게 쓰는 것이 답이 될 텐데, 부에 비해서 검소한 생활을 하거나 소득에 비해서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게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댓글을 다세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어떤 댓글 보니까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을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중에 부를 축적하신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부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식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실천을 오래 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는 방법을 계속해서 제대로 실천하는 거, 이게 사실은 성공의 핵심이고 이제 부의 축적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도 못한다. 그리고 이제 이 당연한 걸 하는 게 원래는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공부 잘하는 것도 똑같고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똑같고 자산을 축적하는 것도 다 똑같은데 왜 그거를 실천을 하지 못하게 되는가가 이제 주요 핵심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리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핵심은 뭐냐면 타인을 의식한 소비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활 수준을 낮출 수 없다라는 데 대부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심리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속물 효과, 이제 스나우프 이펙트라고 하는데, 소비는 대부분요 필요성이 아닌 타인에 대한 인정 심리 그리고 차별화하고 싶은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물 효과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수요가 줄어듦을 의미해요. 어떤 상품이 누구나 경험해본 상품이 되면은 수요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쟤들이 안 하는 걸 내가 하고 있어 라는 그런 이제 차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남들도 다 하게 되면요 떨어진 희소성에 반응을 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이제 스노우 효과, 속물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이제 스노비라는 뜻은 잘난 척하는 속물을 의미하는데, 경제학에서는 고소득자가 가지는 특정 재화에 대한 수요가 저소득자가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와 역의 관계가 발생하는 현상,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말은 어려운데 결국에는 남들도 다 하고 있게 되면은 나는 하기가 싫어지는 효과입니다. 결국에 이건 뭐냐면, 타인이 다 하고 있으면 그게 좋은 거라도 난 하기가 싫은 거고, 내가 차별화하고 싶은 마음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대중들과 떨어져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런 고소득자들의 효과를 말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속물 효과가 발생을 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고소득자나 자산가 분들은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소비를 하는 거는 맞는데, 자산이나 소득 수준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 속물 효과만 발생을 해서 계속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내가 사치품을 구매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사치품을 구매를 했을 때 연결되는 효과가 하나 있는데, 이걸 디드로 효과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를 들면 고급 외제차, 고급 주택에서 월세를 사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가장 이해가 쉬운데요. 디드로 효과라는 거는 어떤 제품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 제품에 맞춰서 다른 것도 갖추려고 하는 경향을 일컫거든요. 남자의 경우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비싼 차를 사서 이걸 타고 다니다 보면은 여기에 맞게끔 비싼 옷을 사고요. 또 비싼 구두를 구매하고, 또 비싼 시계까지 구매하고, 이런 상황들을 의미해요. 하나 제품을 구매를 하면 이게 연쇄적인 소비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비싼 집에 사는 것도 비슷한데, 예를 들면 저는 집을 사는 거는 찬성하는 입장이 항상, 1주택을 갖추고 이런 거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집을 사는 거를 찬성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정도의 수준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방어용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일반 직장인인데 월세를 많이 주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사무실로 쓰고 이러기 위해서 월세로 살면서 비용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소득자인데 조금 월세를 높이 해서 사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차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거를 선택해서 살고 이걸 월세를 내면서 살게 되면은 여기에 맞는 어떤 소비를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급 가전을 사놓는다거나 가구라든지 이런 걸 이제 구매하고 싶어지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이걸 디드로 효과라고 합니다. 차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가치가 많이 감소를 하죠. 그리고 월세
월세의 경우에도 사실은 내가 거기서 거주한다라는 가치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자산적으로 봤을 때는 순소비입니다. 완전히 소비밖에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주변에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분명히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늘어났지만 실속이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자산은 쌓이지 않는 그런 경우를 간혹 접하거든요. 이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드로 효과를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제품을 구매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디드로 효과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성형외과를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성형외과에 가서 나는 코만 시술을 하고 싶어요. 근데 코를 하게 되면은 뭔가 다른 거랑 조화가 안 맞아요. 조화가 안 맞아서 그러면 성형외과에서는 이것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권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위에 대한 성형까지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조화가 흐트러지면 계속해서 다른 것도 맞춰서 소비를 하는 이런 현상. 그래서 추가적인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많이 써먹고, 특히 패키지 상품이라던가 이런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액세서리 상품 같은 거 있죠. 제가 이걸 잘한다고 생각한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아이패드가 있거든요. 아이패드 펜슬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 펜슬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펜슬도 당연히 부가 제품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들 디드로 효과에 되게 맞춰서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디드로 효과는 원래는 어디에서 기반했었던 거냐면은 18세기에 디드로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었어요. 자신이 남긴 책에서 고급 실내복을 선물로 받았더니 자신의 공간에 있던 물건이 낡고 촌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물건을 다 교체를 하기 시작했다는 데서 기원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소비가 계속해서 속물 효과, 그다음에 디드로 효과 이런 걸로 인해서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차의 경우에는 이동의 편의성이 인간에게 많은 장점을 부여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일로서 활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영업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차를 사용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차에 들어가는 비용만 생각을 하세요. 이동의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을 그거의 등가 교환으로 차 자체에 들어가는 보험비, 차 수리비, 유류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나 더 있는 게, 여가 생활을 훨씬 더 많이 즐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긴 했어요. 저는 여가 생활 즐기는 것 자체에 비판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이건 사람마다 자신의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이 순수하게 자산 축적의 관점에서만 보면요, 여가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자산을 불리는 게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이미 많은 돈을 모아 놓으셔서 그 다음에 여가 생활을 즐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여가에 집중하게 되면은 일에 대한 집중이 줄어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물론 일을 제대로 하고 휴식의 개념으로 여가를 즐기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좋겠지만, 사실 차를 가지고 다니게 되면은 내가 다닐 수 있는 곳이 많고 이동 편의성이 늘어나면서 이걸 일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여가나 돈을 소비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원래는 가지도 않았던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하게 됐을 때는 아까 이런 디드로 효과 이런 것도 발생을 할 수 있지만, 또 여기에 더불어서 여가를 즐기고 여행을 다니고 이런 부분으로도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자산 축적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이런 심리 효과를 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볼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를 자주 접했어요. 이제 진짜 실력 있으신 분들이나 사업가분들을 이제 찾아갔을 때 저는 일부러 사실 찾아가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좀 보고 싶어서. 보면은 사무실이 소박한 경우를 꽤 자주 접했어요. 굉장히 화려하지 않고 책상이 예를 들면 서류로 가득하거나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자주 언급했던 책 중에 이웃집 백만장자 토머스 제이 스탠리의 책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 책의 서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부자를 만났는데 이사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백만장자일 리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차려입지도 않았고 백만장자처럼 먹지도 않았고 행동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보면서 백만장자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부를 축적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런 속물 효과나 디드로 효과를 이겨내신 분들이잖아요. 이겨낸 분들인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냐면 이분들은 그냥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본질에 집중을 하고 일을 잘하고 싶어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자산을 축적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억지로 내가 속물 효과나 디드로 효과를 막 이겨내야 돼, 나는 소비를 줄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을 그냥 열심히 잘하고 싶어서 몰두하다 보니까 돈을 쓸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남들과 어떤 비교하거나 타인의 소비에 막 무방하는 이런 시간조차 사실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도 등장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이 겉으로 번지르르하게만 사무실을 화려하게 꾸며놓은 사람들하고는 비즈니스를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일에 미쳐야지 성공을 하는데 외부에 집중하거나 보이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은 일에 미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멘트에서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 소비를 줄이고 내가 외부로 보이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그러면 그냥 이거를 억지로 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그냥 집중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소비를 자극하는 심리 기제에서 벗어나서 활동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일하는데도 바쁜 사람이 소비에 큰 관심을 두기 어렵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억지로 아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돈은 들지 않지만 진심으로 일을 잘하고 싶어서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를 쌓고 싶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계부를 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찬성하고 좋아하지만 이 시간에 차라리 일 하나를 더 늘리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이걸 통해서 부업으로 소득을 올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냥 일할 시간이 늘어나면은 돈을 쓰거나 타인을 의식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산이 모일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은 사실 뇌 속에서 이게 오히려 강화되고 더 떠올라서 힘든 경우가 많지만 내가 관심 있는 걸 다른 거를 돌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험을 제가 많이 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